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와인의 범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범주라는 거는 뭐 큰 분류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스틸 와인이라고 있어요. 스틸 와인은 뭐 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흔히 적포도주와 백포도주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적포도주는 말 그대로 적포도로 담그면은 레드 와인이고, 청포도로 담으면은 이제 화이트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분화돼서는 이제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범주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제 와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로제 와인, 뭐 여성분들은 아시는 분은 조금 아실 거예요. 이제 빛깔로 마시는 술이라고 그러죠. 이제 빛깔이 이제 장밋빛, 이제 빛깔이 이쁩니다. 잔에 따라놨을 때. 근데 로제 와인의 원상지는 이제 프랑스 프로방스예요. 이제 프로방스 하면은 막 유럽풍의 뭐 이쁜 집, 전원주택 그런 거 많이 생각나시죠? 이 프로방스산 로제 와인은 많이 비쌉니다. 보통 한 병에 이제 수입가들이 대부분 2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는 잘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마시는 대부분의 로제 와인들은 남미 쪽, 미국 쪽 그런 데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보통 두 종류인데, 그 적포도를 이제 껍질째 같이 발효를 시키다가 이제 색깔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이제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레드 와인과 청포도 와인을 이제 만드는 다음에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빛깔로 이제 장밋빛을 만드는 이제 와인이 있어요. 근데 전자가 원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클링이라고 있는데,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파클링은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샴페인을 보통 스파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샴페인 하면은 사람들이 와인이 아니고 조금 다른 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와인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샴페인이면 샴페인이고 스파클링이면 스파클링이지, 뭐 어느 거는 샴페인이고 어느 거는 스파클링이냐고 하느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전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보통 샴페인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나폴레옹이 전적이 딱 한 번 졌죠. 근데 딱 한 번 지고 자기의 인생이 끝났죠. 그 전까지는 연전연승의 무패의 장군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샴페인을 마셔도 좋다 하면서 이제 거의 축하주 분위기로 이제 샴페인을 병사들한테 마시게 했죠. 이제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샴페인 하면은 이제 축하주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샴페인이랑 스파클링이랑 왜 똑같은 술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다를까? 이제 샴페인은 이제 미국식 이제 영어 발음이고요. 원래 이름은 이제 쌍파뉴입니다. 쌍파뉴는 이제 프랑스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쌍파뉴 지역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자국 샴페인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프랑스 내에서도 이제 쌍파뉴 지역에서 나온 와인이 아니면은 쌍파뉴라는 이름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자기네 나라도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일한 주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타 지역이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클링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샴페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네요. 이제 샴페인 병들은 딱 모양이 틀려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일단 제가 두 개의 코르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하나는 버섯 모양이고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일반 코르크 마개죠. 자, 이쪽 편 게 이제 샴페인 코르크 마개예요. 그래서 샴페인 딸 때는 그 오프너가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게 세트라고 보면 되는데 철사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가지고 병을 잡아 빼면은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샴페인 병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이 샴페인만 모양이 틀리냐? 원래 샴페인이라는 술 자체가 거의 인기가 없는 술이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상파뉴 지역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제 포도가 이제 익어갈 때쯤에 갑자기 이제 겨울이 오는 이제 그런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 날씨가. 그래서 포도를 익은 다음에 수확을 해버리면은 발효할 때는 벌써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와가지고 근데 발효는 다 이스트가 하는 거죠. 근데 이스트가 겨울에는 또 동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봄부터 다시 발효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탄산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 병에다 넣으면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이 깨져버리거나 이제 코르크가 이제 평평 총알처럼 날아갔죠. 그래서 이제 수도사 페라뇽이라는 사람이 이 샴페인이라는 술을 너무나 만들어 마시고 싶은데 왜 병이 깨질까라고 해서 고안해낸 방식입니다. 요 버섯 모양의 코르크와 저 철사, 저 뒤로 이제 샴페인이 유명하게 됐죠. 이제 보관이 가능해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수출이 가능하니까. 샴페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범주가 있냐, 이제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있어요. 주정 강화 와인이라는 거는 이제 알코올 도수를 이제 높였다는 얘기죠. 저희 단술 말고요, 드라이한 거 추천해 주세요. 이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달달한 것들은 대부분 이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대부분 포르투갈산들인데 보통 포트 와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당도를 높이면은 도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수를 높이려면은 높은 와인들은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어쩌다가 이 포트 와인들을 마셔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인 자체의 흥미를 잃어버려요. 아, 너무 달아. 이거 와인이 원래 이렇게 단술인가? 그러면서 이제 와인을 조금 멀리하게 되죠. 이제 포트 와인을 어쩌다가 못 모르고 마셨을 때. 그래서 보통 주정 강화 와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이제 매니아가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단맛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포트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는 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포트와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 와인을 소개를 할 때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제 디저트 와인. 이 디저트 와인이라는 와인은 따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보통 당도가 높은 이제 백포도주, 레드 와인 같은 경우를 보통 디저트 와인이라고 많이 하고요. 뭐 레드 와인을 디저트로 마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디저트 와인이라고 어떠한 뭐 품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저렴함의 대명사, 이제 카보네이트 와인입니다. 이 카보네이트 와인이라는 거는 자연 발효를 시키지 않고 이제 인공 화학약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대부분 저가 와인들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카보네이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병에다가 병 라벨에다가 꼭 카보네이트라는 문구를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은 뭐 사기죠. 발효도 안 시키고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저가형 술들이니까. 그래서 마트에서 10,000원 이하의 술들이다, 와인들이다, 그럼 대부분 뭐 카보네이트 와인들이 주를 이루죠. 그래서 나는 저가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라벨을 딱 보시고 카보네이트다, 그럼 패스하시면 됩니다. 와인 범주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죠. 이게 답니다. 이 더 세분화돼서 이제 각각의 레드 와인에서는 몇 품종 이거는 뭐 차차 말씀드릴 거고, 크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제가 뭐뭐 말했죠? 스틸 와인, 여기는 레드와 화이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제 와인, 샴페인, 주정 강화 와인 하고, 이거 어떻게 네 종류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디저트 와인이라는 거는 디저트 와인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카보네이트 와인도 뭐 어떠한 범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가형 술들을 말할 때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와인은 크게 쉽게 말해서 네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